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금 시장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목을 특징 업종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공략할 만한 종목들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8%대 정도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보이는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0.87% 정도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요. 이 코스피 200 지수는 그냥 대형주만 1등부터 200등까지 그냥 쭉 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200 종목까지 뽑아서 지수를 새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9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올랐다라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엄청나게 심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0.8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3%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종목들, 이런 것들에만 매기가 집중되면서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쪽으로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정말로 재미가 없는, 그리고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20여 개 종목이 올라오고 67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3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습니다. 300개 약간 넘는 종목이 올라오고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파란불을 켜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하락 종목 이것만 좀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한 20-30포인트 정도 빠진 느낌이고 코스닥도 또 마찬가지 한 1.몇 프로, 2% 정도 하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비차익 쪽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익, 비차익 이렇게 나누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차익은 선물하고 동시에 거래하는 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차익은 선물 없이 현물만 그냥 사고 파는 거, 이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차익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는 원래 좀 그냥 대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사기 때문에 이렇게 5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시세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요게 3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1320원 거의 턱 밑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말고 여타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0.37% 정도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수익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는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 조금 강보합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유독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양극재 섹터들, 이런 쪽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움직임부터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0분 봉이에요. 아침에 굉장히 크게 장대로 양선을 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줬다가 오후장 들어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후장에 한때 부침도 이렇게 살짝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밀렸다고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입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컸던 저항선, 이게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이 있었던 2500포인트요. 2500포인트
요거를 지금 오늘은 돌파를 해 준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뭐 거래량 역시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수급 역시 기관 외국인들 뭐 기관은 조금 팔았지만 장중에는 샀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 의한 매수예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감산이 있었죠.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뭔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뚜렷한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니까요. 자,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선두에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말로 강합니다. 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드릴 얘기가 없는데요. 자, 뭐 장 초반에 살짝 눌러줬다가요. 코스닥 시장도 그랬다가 바로 들어올립니다. 바로 들어올렸다가 오후장에는 좀 변동성이 좀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에코프로가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8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랬다가 자, 그쪽이 조금 밀리니까 또 지수는 여기서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 예, 굉장히 큽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코스닥 10포인트 차이면 1%가 넘는 숫자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뭐 오후장에는 또다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시장이 전에 여기 있던 자리, 자, 여기죠. 자, 요거를 좀 전고점, 자, 요거 상향 돌파하면서 지금 뭐 강하게 5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저항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코스닥 시장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900포인트 근처 정도 그쯤에서 조금 위치하고 있는 게 자, 여기죠. 주봉. 자, 여기서 조금 고점 찍었던 자리, 그 자리 근처 정도. 자,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좀 단기간에 좀 너무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온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주봉상에서는 조금 저항선 근처, 그 근처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오늘 아까 보셨던 부분이요. 저 코스닥 150 지수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요걸 주봉으로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자, 이런 위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지금 뭐 1369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자, 이때 우리 2020년도 이때 고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가 1568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매물대 근처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요. 자, 이쪽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무렵을 보게 되면 좀 삐쭉하게 이렇게 해서 거의 하단부 정도,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소수 종목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시장, 이런 시장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하고요. 두 종목 시가총액을 합하면 자, 뭐 에코프로가 뭐 한 28, 에코프로 BM이 28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또 마찬가지 뭐 한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18조가 좀 넘으니까 두 종목을 합하면 한 47조, 48조 가까이 됩니다. 48조 가까이 되는데 현대차 시가총액이 자, 40조가 안 돼요. 지금 오늘 뭐 한 39조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합한 이 시가총액이 현대차 플러스 SK텔레콤. 자, 이거 두 종목 다 현대차는 지금 이번에 뭐 1분기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을 거다라고 뭐 그렇게도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돈 잘 버는 현대차하고 또 불황에도 뭐 까딱없이 그냥 통신주 안정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자, 그 통신주 합한 그 수치보다 그 수치랑 비슷하다라는 거, 자, 요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세일 업체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좀 많은 좀 급등한 뭐 그런 쪽에서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셀 업체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 매수했죠.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뭐 좀 많이 팔았습니다. 뭐 4,900억, 170억, 3,100억, 1,600억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 날 딱 바뀌죠. 예. 금요일 날 얼굴을 확 바꿨습니다. 금요일 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즉 이번에 들어온 수급은 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된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나 아까 차트는 아까 보셨고요. 수급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차트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좀 고생을 시켰던 강한 저항선으로 인식되던 2,500포인트를 삼성전자가 견인해서 뚫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차트 뭐 전부 다 좀 코스피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외국인들 1,700억 팔고 기관이 3,1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묘한 그런 수급들이 나와요. 자, 외국인들의 경우는 이날도 같은 방향이었었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자,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2차 전지 1, 2 업체들. 자, 에코프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져요. 자,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이들이 매수를 했을 때, 자, 여기 에코프로. 자, 여기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요. 매수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 외국인들 공매도 수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보게 되면 공매도 수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지금 신용잔고가 꽤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코스닥의 이 신용잔고가 한 10조를 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9조 8천억 정도였으니까 아마 오늘은 좀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쇼커버링 하고 또 쇼커버링 하면서 더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공매도를 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게 한 1조 2천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매도 중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뭐 주도주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요. 자, 요런 대장주, 요런 쪽, 물론 뭐 매매할 때는 대장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트레이딩은 해보시되 가능하되 요런 걸 들어갔을 때는 좀 아니다 싶으면 여차하면 좀 빠져나올 생각을 좀 하시고 뭐 손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딱 정해놓으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현물시장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었죠. 자,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뭐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자, 금요일에 8,8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3,400억 정도. 장중에는 뭐 한 6천억 이상 순매수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이 두 개의 합작품이 가장 좀 뚫기 어려웠던 그 저항선 2,500포인트를 뚫어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선물 시장에서 기간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그런 수급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자 3,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이날 매도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늘질 않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늘질 않았기 때문에 자 매수하는 구간에서 이날 매도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청산 물량이 대부분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도 뭐 4천 계약 정도 이상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은 추가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 뭐 그런 걸 노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선물 시장에서 좀 저항선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그런 저항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저항선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좀 잘 나오죠. 갭이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갭이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갭이 좀 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그 전에 뭐 여기서도 자, 돌파를 하려다가 여기서 걸렸고요. 자, 여기서도 계속 여기서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갭을 여기 작년 6월 달에 발생한 갭이죠. 이 갭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갭 부분은 오랫동안 이게 메워지지 않은 그런 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마 좀 선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최대 저항선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물 6월물 지수가 327.95로 마감이 됐네요. 자, 근데 그 저항선은 조금 위에인 335에서 340포인트 저 갭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자, 요게 지금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저항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렇게 뚫어낸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가장 좋은 움직임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그러니까 옵션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38억 정도 팔았네요. 금융투자는 뭐 기간 전체는 볼 거 없습니다. 옵션 시장은. 금융투자만 보시면 돼요. 자, 금융투자는 26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콜옵션 쪽에서는 둘 다 매도를 했네요. 그럼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풋 쪽은 약간 달라요. 자, 외국인들은 30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금융투자는 45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도, 양 매도죠.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자, 요거는 변동성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대응을 한 거예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자, 콜 매도, 풋 매수. 자, 요거는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뭐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관점이에요. 자, 하지만 이번 물의 경우에는 누적 수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만기니까 또 만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누적 수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들이 만기날 지수를 뭐 인위적으로 위로 보낸다든가 아래로 보낸다든가 이런 인위적인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화수 뭐 이렇게 수급을 더 추가로 조금 챙겨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만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특징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오늘은 안 움직이던 애경케미칼이 또 갑자기 상한가를 갔죠.
자, 이거는 지금 양극재 쪽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애경케미칼은 SK온 쪽에다가 음극재를 좀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거 2차 전지 관련주 맞아?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주가가 그냥 확 들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뭔가를 이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이런 부분들 묻혀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닌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조금 시세가 과열이 됐을 때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셀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려면 차라리 지금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보다는 이 셀업체, 그중에서도 1등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미국의 IRA 법안, 그리고 저 유럽의 AMPC, 요 핵심 원자재법이죠. 자, 요쪽에 대한 수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났는데 미국 쪽에다가 뭐 7조 2천억 정도 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저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LFP 인산철 배터리. 자, 요거를 이걸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 쪽에 투자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썼는데 주로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요게 중저가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매출에 포함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테슬라 쪽에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LFP 배터리, 자, 요거를 개발을 의뢰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 부분들 그런 향후의 미래도 있겠지만요.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매출은 94%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한 92% 이상 증가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향후에 사연도 있고 실적도 되고 자, 그러면 이 62만 9천 원이란 고점이요.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실적 시즌 내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뭐 요거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많이 오른 그런 쪽보다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를 좀 노려보시고요. 또 한 종목은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데보마그네틱은 2차 전지 소재나 셀 같은 걸 만들 때 그 공정에서 철을 이렇게 탈철기, 그러니까 철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필수적인 그런 공정이에요. 그 철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탈철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2차 전지 업체들이나 아니면 소재 업체들 이런 쪽에도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 성장에 대한 동력이 있습니다. 전에 막 한참 되게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수산화 리튬. 자,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란 글자 붙은 종목들 보시면 일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그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가총액이 6천억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흑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때 2021년도에 429억 매출, 그 다음에 58억 영업이익 났는데 작년에는 1,086억입니다. 그리고 26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요. 아마 올해는 38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되는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보셔야죠. 노려보시려면 이런 쪽들을 좀 차분하게 노려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데보마그네틱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만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도 보셨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 좀 더 안타까운 게 2분기 실적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실적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호전주는 더 높은 그런 관심을 받겠죠.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그렇게 강한 관심을 받는 것도 다른 쪽은 안 좋은데 좋으니까 그래서 일부 거기에 대한 반사수혜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잘 발표될 수 있는 업종들은 자동차 섹터는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섹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선주 섹터가 작년에는 실적이 다들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조선 섹터도 지금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는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못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실적 시즌을 겨냥해서 이 조선 섹터도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 야인시대 방송이 있네요. 그때 뵙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